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선생님의 여행 소개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행지 사진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어서 많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 어떤 활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몇백 개, 몇천 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생님이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스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여쭤보고 올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떠났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스텝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수건 같은 것들을 빨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오는 손님들을 이제 방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식이랑 또 저녁에 만약에 바베큐를 하게 되면 음식도 만들고 이러한 그 게스트하우스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선생님은 대신에 숙식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일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도 다니면서 좀 자유롭게 제주도를 좀 오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급여는 따로 받진 않았고 여기 사진에 보면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파란색 지붕 이 집을 선생님이 한 달 동안에 선생님이 살았던 집입니다. 완전 제주도식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틀은 게스트하우스 스텝 활동을 하고 또 이틀은 선생님이 자유 시간이어서 버스 타고 제주도를 여행 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선생님이 지냈던 게스트하우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에 함께 일했던 사장님 부부와 그리고 선생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역시 게스트하우스의 스텝 있는 친구들 또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스텝 활동이 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범대를 나와서 선생님을 꾸민 친구들만 보다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뭐 도전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제주도의 숨은 곳곳을 여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머물렀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어, 선생님이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될지 그리고 미래도 한번 그려보고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텝 활동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은 주제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그리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선생님이 6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바로 여권이죠. 그래서 여권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여행을 할 때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해외여행에서는 항공권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권은 어떤 식으로 발급을 받는지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유용한 어플, 그리고 우리 여행 가방을 꾸리는 꿀팁, 그리고 조금 더 매너 있는 여행자, 그리고 어떤 여행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여행까지 6개의 주제로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주제는 바로 여권이었죠. 국내 여행은 상관이 없지만 해외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여권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여권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증표였다면 해외에 갔을 땐 이 여권이 바로 나의 신분을, 나의 국적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이 여권에는 반드시 사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규정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 만들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로, 세로 이 규격에 맞게끔 사진을 찍고요. 반드시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최대한 여권을 발급받는 신청일에서 6개월 이내에 있는 사진을 주로 여권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여 있는 듯이 이런 사진 형태고요. 정면 사진, 그리고 귀까지 모두 깔끔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진은 안 돼요. 품질이 저하돼서 희미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조명, 그리고 그림자가 졌다든지 아니면은 측면 또는 얼짱 각도, 이러한 포즈는 절대 여권용 사진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웃어도 안 돼요. 그리고 얼굴 이렇게 머리를 쫙 내리는 것도 안 되고요. 안경, 그 다음에 정목 현상, 그리고 이 검정 이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자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신구도 안 되고요. 이 말은 여권용 사진은 그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그 자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진을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종교 의상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의상이라든지 또는 뭐 두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명 사진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권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어떤 복장과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을 가지고 여권 발급하는 곳을 가면 되는데요. 강릉은 강릉시청 1층에 민원실에 보면 여권을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여권 발급 신청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곳에 내용을 입력하고 여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필요로 하냐?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는 사진, 제일 위에 여행의 종류. 보통 우리는 그냥 일반 여행이죠. 일반. 그리고 여권 편수인데요. 이 여권의 장수예요. 그래서 24장, 48장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몇 년을 그 여권 유효 기간을 두느냐에 따라 장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한 번 만들었을 때 좀 오래 쓰고 싶어서 10년을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유효 기간이 10년인 거죠. 그럴 때는 한 48장 정도 발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말고 5년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짜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택할 수 있고요. 사진 여기 붙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 최은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나의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 그리고 긴급 연락처는
내가 뭐 해외여행 도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주로 부모님을 많이 적는 것 같아요. 로마자 문자는 그 여권을 기록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보통 영어식 표기지만 뭐 스펠링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 여권 발급받는 그 민원실에 보면 이 로마자 표기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소, 그 다음에 뭐 배우자의 이거는 배우자는 아직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만 쓰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과 그리고 여권 발급 비용 그리고 요것만 챙겨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는 기간은 적어도 넉넉하게 2주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여권은 이 기계로 읽혀지기 때문에 절대로 접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계가 인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진은 여권 사진의 규정에 맞게끔 찍어 주셔야 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까지의 여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일 지난 친구들은 이제 18세 미만, 그러니까 19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 확인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이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사실 해외 갔을 때 소매치기나 아니면 도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돈도 많이 노리긴 하지만 여권도 굉장히 많이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 여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여권의 부정사용, 내 여권을 누군가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국제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이나 아니면 제외 공간, 다른 나라, 이 해외에 우리나라 공사관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분실 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권은 정말 나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도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제외 공간에 분실 신고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항공권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항공권을 잘 구하는 꿀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찍 검색하는 자가 저렴한 항공권을 구한다. 항공권은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임박했을 때 구하면 사실 비용이 가장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땡처리 나오는 그런 항공권은 저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에 다가갈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항공권을 검색하는 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권은 얼리버드라는 특가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행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런 특가를 행사가 자주 있는데, 이런 행사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여행 관련 카페 이런 곳에 특가 프로모션을 안내해 줍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특가 기간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얼리버드는 항공권은 대략 1년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장거리, 예를 들어서 먼 여행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곳 등 멀리 장거리 발권은 한 6개월에서 3개월 전, 단거리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동남아 상대적으로 단거리잖아요.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이런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티켓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은 방학 때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 내 희망하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그 직항 티켓을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항공권에도 뭔가 법칙이 있는데요. 항공사들이 월요일 저녁부터 판매 경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가장 낮은 경쟁 가격을 시작했다가 점차 항공권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오후 항공권을 노리는 게 가장 저렴할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즉 금요일 오후 비행기로 갔다가 월요일 오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여행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때가 여행이 비싸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상대적으로 여행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것들도 노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인 도시와 아웃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 항공사를 이용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세가 있는데요. 이 공항세는 아웃 도시 기준으로 공항세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여행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도시와 다시 한국으로 올 때 나가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나가는 도시를 기준으로 항공세가 결정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장 항공세가 비싼 공항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나라마다 다른데 가장 유럽 중에 항공세가 비싼 곳은 영국이라 그럽니다. 영국. 그러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항공 그 공항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면 영국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나오는 도시로 영국을 출국할 때 영국을 이용하게 되면 영국의 그 비싼 항공 그 공항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시를 런던으로 하고, 그리고 유럽의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를 돌다가 나가는 도시를 뭐 파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스페인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인 도시와 아웃 도시를 바꾸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색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비용도 점차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나라를 검색 기록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으면 비행기 값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이 작년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에 금요일 밤에도 프랑스 파리 항공권도 알아보고 토요일도 들어가서 파리 한번 항공권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선생님 한 4-5번 정도 파리 항공권 검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검색을 하면 할수록 돈이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공권이 100만원 안 했었거든요. 한 90만원대 정도였는데 선생님이 한 4-5번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 110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복 직항이.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친구가 검색을 많이 할수록 비행기 값이 높아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검색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이런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권을 이용하는 꿀팁 알아봤고요.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꿀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행과 관련된 정말 유용한 어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에도 여행이라는 탭을 정해놓고 도움될 만한 어플들을 많이 다운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의 핸드폰 속에는 어떤 여행과 관련된 어플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숙소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정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의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플들이고요. 특히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플라이 윙즈는 특가 항공권을 자주 소개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플라이 윙즈에서 소식이 뜨는데 뭐 제주도 3만 원, 그리고 뭐 방콕, 푸켓 이렇게 동남아 지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요. 이런 그 특가 소식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 기간에 여행을 갈 생각이었다. 그럼 이 특가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특가 기간에 맞게끔 내 여행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플들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바로 해외여행을 좀 더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외교부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해외 안전여행 국민 외교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여권을 분실했거나 뭔가의 위급한 순간이 발생했을 때 제외 공간을 연락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받으면 제외 공간 연락처가 나오는데요. 이 연락처에서 내가 떠나는 여행 나라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호주로 여행을 간다. 그럼 호주라고 치면 호주에 있는 대사관의 연락처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저장해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을 캡처해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급한 순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외교부에서 만든 어플도 꼭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행 가방 꾸리는 꿀팁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웠던 선생님이 주제로 정했던 3가지 주제의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